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험은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 자금,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상해나 질병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 각기 다른 목적을 두고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와 꼼꼼한 비교 후에 내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내 보험을 누구보다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 보험플랜 119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아무리 동일한 보험, 동일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나이나 성별, 직업과 또 병력 등에 따라서요, 보험료는 물론이고 보장의 범위와 가입 범위까지 모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내는 게 아니라 또 장기간에 내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정철 전문가님과 확인해 봅시다. 네, 오늘은 보험은 보험답게 이렇게 답게 이게 굉장히 쉬운 듯하고 평범한 듯하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단어죠. 그렇지만 내가 매월 적지 않은 보험료를 장기간 동안 내면서 받는 거는 딸랑 종이 한 장 받고 있습니다. 하며 설명을 들을 때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모르는 게 바로 보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어떻게 하면 보험답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아주 기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예전보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키고 싶은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서 스스로 보험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보험을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될 보험은 바로 실손보험이죠. 실손. 내가 돈이 너무 없어. 나는 보험 하나만 들고 싶어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내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나라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연관해서 가입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에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상되지 않는 미용 개선이라든가 임신 출산 이런 몇 가지 보상되지 않는 거를 제외한 모든 거는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실손보험 내 신체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아직은 발병률, 사망률 모두 1, 2, 3위를 달리고 있는 3대 진단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내 신체에 대한 보험은 실손보험이다. 그 다음에 바로 자동차 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내 명의로 있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그죠? 의무보험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 보험을 1년 주기로 계속 가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은 명의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을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 자, 자동차 보험은 내가 갖고 있는 내 명의자가 가입하는 보험이죠. 자, 운전자 보험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그거는 내 명의로 갖고 있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차를 움직이든 아니면 부부 한정으로 아니면 가족 한정으로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운전하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왜? 내가 지키고 싶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경제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불가피한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보험 내지는 운전자 보험이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잊지 말고 운전자 보험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월 상해 급수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보통 1, 2만 원 안에서 충분히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금액으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나의 경제적인 손실을 불가피한 손실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물보험. 재물보험에는 대표적인 걸로 주택화재보험 정도로 있죠. 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를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있든 아니면 거기에 많은 대출을 껴서 집을 샀든 내 명의의 집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임차인으로 전세로 들어가든 월세로 들어가든 내가 살고 있게 되면 불가피하게 화재가 났을 경우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면 내가 주택화재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내 잘못은 없지만 내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어도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었다든가 아니면 본인의 실수로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이 임차인들은 어떤 의무를 갖느냐면 원상복구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로 불이 난 게 아니어도 옆집에서 옮겨 붙은 불이어도 나는 주인한테 원상복구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내가 내 소유의 주택이든 내 소유의 주택이 아니든 주택화재보험 들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화재보험 꼭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주택화재보험도 운전자 보험의 금액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렴하게 1, 2만 원 안에서 내 재산을 충분히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담보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 내가 살아가면서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 중에 실손보험도 있고 자동차 관련 보험도 있고 주택화재 재물보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한테 피해를 부득이하게 입힐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됐든 재물이 됐든 내가 타인한테 입히는 법률적 책임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 제도도 보험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런 배상 책임 담보는 내가 배상 책임 담보 갖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운전자 보험이나 아니면 주택화재 보험 아니면 다른 건강보험을 가입하실 때 특약으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배상 책임 담보는 가족 배상으로 들어가더라도 월 보장 보험료가 700원을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가성비는 끝내주고 꼭 있어야 되는 담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배상 책임 담보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가진 게 없고 수입이 적어도 꼭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세네 가지 보험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를 실제로 다 보상을 해주는 실손보험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열이면 10분, 한 명이면 한 명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계속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 갱신 주기도 빨라졌고 또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만큼 실손보험,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실손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병원에서 검사받는 횟수라든가 치료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80세면 80세, 100세면 100세 하는데 보험료가 계속 주기적으로 오르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게 현실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내가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거를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 안에서만 해결이 되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큰 질병이 찾아오면 물론 실손보험으로는 병원비가 해결이 되겠지만 어떤 부대적인 비용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 외에 내가 조금 더 지출의 여력이 있으면 3대 진단비 정도는 같이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3대 진단비 중에서도 아직은 사망이든 발병률이든 1위, 2위, 3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암과 뇌와 신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암보험도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셨고 또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좋다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신 분들이 아직은 많이 계세요. 자, 치명적인 질병, 3대 질병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은 아직은 통계상으로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 그런데 보통 지금 암이 5년 이내 생존율이 70%가 넘었어요. 5년 이내 생존율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암에 대해서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년 이내 생존율이 10명 중에 7명이 넘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만큼 발전이 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장기간 정기 검진을 하고 또 오랫동안 치료를 함으로써 완치에 가까운 그런 치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두려운 질병이고 치명적인 질병, 걸리지 않고 싶은 질병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3대 질병 중에서 암보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다음이 이제 뇌하고 심장이죠. 뇌하고 심장. 뇌하고 심장. 자, 뇌하고 심장 중에서도 자, 뇌 쪽 질환에서는 뇌출혈 환자가 있고 뇌졸중 환자가 있고 뇌혈관 환자가 있습니다. 자, 범위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뇌졸중 안에는 뇌출혈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출혈은 나의 뇌혈관이 얇아서 터진 게 뇌출혈이에요. 그렇지만 혈관에 찌꺼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쌓여서 굳어서 막힌 게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그럼 뇌출혈과 뇌경색을 다 해주는 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뇌졸중 진단비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뇌 쪽에 MRI를 찍었는데 터지거나 막히진 않았어요. 출혈도 아니고 경색도 아니다 이거죠. 근데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혈관이 좀 꼬여 있거나 이런 것도 다 풍으로 올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즘은 다 조기 검진을 해서 발견되는 게 바로 터지거나 막히지 않은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담보들이 좋지만 뇌혈관 진단비를 가져가는 게 보상의 폭이 넓으니까 준비하는 게 좋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도 10명 중에 한두 명이 급성 심근경색이고 나머지는 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보다 훨씬 좋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암이나 뇌나 심장 3대 진단이 발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아서 이런 준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어 있지만 굉장히 보험 가입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3대 진단비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아니 실손보험 하나 있으면 되지 왜 진단비까지 추가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진단비는 치료비의 대체 목적이 아닙니다. 진단비는 내가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죠.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있습니다. 이 진단비는 병원비 외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부수 비용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소득이라든가 어떤 간병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내가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치료를 받지만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바로 그런 대체용으로 쓴다.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손보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주지만 내가 특별히 병원에 안 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병원을 이용하고 장기간 오랜 기간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 손해율을 같이 받아서 갱신돼서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되니까 고민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의 대체 방안으로 요즘 뭐가 나오냐? 진단비와 시술비 보험이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멀리 봤을 때 내가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도저히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나이에 도달을 했지만 너무 많이 갱신폭이 있어서 내가 유지할 수 없을 때 실손보험을 버려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보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내다봤을 때 실손보험 대체 방안으로 그래서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3대 진단비 빵빵하게 다 준비해서 갖고 가면 좋겠지만 진단비 위주로만 하게 되면 폭도 좁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하고 같이 대부분 준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되는 거고 수술은 꼭 수술을 해야만 주는 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준비하는 거고 진단비는 어떻게 해요? 최초 1회 한 번 주면 안 줘요. 그죠? 암이 됐든 뇌가 됐든 심장이 있든 심장 진단비가 있든 최초 1회 내가 재발하고 또 수술하고 해도 안 주죠. 그렇지만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계속 보험 만기 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단비 한번 받아서 없어지고 나서 불안할 때 수술하게 되면 또 수술비에서 대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체 자원으로는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만큼은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과 진단비나 수술비 보험을 같이 가져가면 금상첨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료를 한번 비교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건강을 가장 걱정하는 50세 남성분, 여성분 보험료 산출을 해봤는데요. 건강도 가장 걱정이 되는 나이대에 계시지만 또 보험료 자체도 가장 비싼 나이대에 계세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20년 납 100세로 한번 해봤습니다. 보험료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20년 납 100세 보험료 변동 없는 걸로 한번 해봤는데요. 자, 진단비 1,000만 원 구성했을 때 암 진단비 1,000만 원 구성을 하게 되면 26,240원이에요. 근데 암 수술비 1,000만 원 반복적으로 계속 재발했을 때 또 수술할 때마다 암 수술비가 1,000만 원씩 나오는 걸로 하게 되면 진단비 1,000만 원보다 암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더 비싸요. 왜? 진단비는 최초 1회 얘는 반복적으로 주죠. 쭉 계속 주기 때문에 같은 1,000만 원으로 구성했을 때 이렇게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게끔 갑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담보도 있어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담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다 갱신입니다. 앞으로도 갱신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10년 갱신해서 5,000만 원 해도 요거는 5,050번밖에 안 돼요. 50세 남성분으로 했을 때. 자,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나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진단비보다는 수술비 랑 같이 짬뽕해서 세팅해서 업셀링해서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을 해보고요. 자, 뇌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에 뇌 쪽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자, 뇌출혈보다는 뇌출혈을 포함한 뇌경색 포함한 뇌졸중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뇌혈관 진단비가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자, 뇌출혈 1,000만 원에는 2,43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뇌혈관 1,000만 원은 15,420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어떻게 해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환자가 많고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환자가 많은 거죠. 자, 보상이 많이 나가고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 3대 질병이 가장 무섭다고 치명적인 질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암이나 심장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깨끗한 질병입니다. 왜? 암도 계속 치료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수술하거나 치료받으면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도 굉장히 깔끔한 질환이에요. 요거는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일하다가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갑자기 좀 심한 운동을 했더니 심장의 통증이 갑자기 와서 검사했더니 협심증이다. 그럼 스텐트 삽입하고 정상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암과 심장은 굉장히 깨끗한 질병 중에 하나 들어가요. 3대 질환 중에서는. 그렇지만 뇌는 어떻게 해요? 뇌출혈이 왔든 뇌경색이 왔든 아니면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 왔든 여기는 재활 치료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마비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치료 기간이 길고 가장 부대 비용이나 병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게 뇌다.
근데 대부분이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라고 하니 다 뇌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로 구성을 해서 진단비를 크게 못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제 생각이지만 뇌 쪽 질환만큼은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비 세 개를 다 가져가야 된다. 왜? 뇌출혈의 발병률은 낮지만 내가 안 걸리라는 보장은 없다. 뇌출혈 환자가 작지만 뇌출혈 환자도 풍이 오는 거고 마비가 오고 재활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병원에서 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 바로 뇌 쪽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뇌 쪽 질환은 이렇게 저렴한 뇌출혈부터 뇌졸중, 뇌혈관을 포괄적으로 복층으로 해서 어떤 진단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크게 받아서 내 생활에 일하지 못하는 어떤 단절된 소득 기간에 대해서 대체도 될 수 있고 긴 치료 기간 동안 간병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래서 뇌 쪽만큼은 암이나 심장보다는 훨씬 더 보장의 폭을 넓게끔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상향하는 게 굉장히 보험답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보면은 여기도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4,600원이에요. 물론 뇌출혈 진단비보다는 비싸죠. 그죠? 그만큼 뇌 쪽 질환도 혈관이 한번 막히면 재발해서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보통 진단비와 이렇게 수술비가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좋지만 급성 심근경색이 와도 요즘 바로 심폐소생 그 시설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망하는 것보다 살아가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를 같이 복층으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50세 남성분으로만 했지만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3대 질병 진단비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두렵고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고 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손보험 다음으로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보험은 보험답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전자 보험 얘기 많이 드리죠. 운전자 보험. 아니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무보험이 있죠.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바퀴가 달려있는 자동차는 다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의무보험 중에서도 우리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같이 들려고 그러죠. 책임보험만 들어도 되지만 책임보험은 보상의 한도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는 뭘로 들어야 된다? 종합보험으로 들어야 된다. 왜? 운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는 거죠.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자,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들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이런 사고,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이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치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수사하고 경찰이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되 종합보험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 단 예외는 있죠. 어떤 예외? 12대 중과실이라든가 중상해라든가 아니면 사망시켰거나 아니면 도주 뺑소니 했거나 이거를 예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잘한 사고든 큰 사고가 됐을 때 형사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종합보험으로 보험을 잘 가입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책임보험만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미약하게 종합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러면 내가 자동차 보험 들어서 종합보험으로 잘 들어서 내가 사고 나는 거 내가 자동차 보험 다 해결이 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돼요? 방금 내가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아니면 사람을 사망시켰거나 의식불명 이런 사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속수사가 된다 그랬죠. 구속수사. 근데 구속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바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봐야 돼요. 피해자하고 합의. 그 피해자하고 합의 보는 그 합의금은 그 사람이 경상으로 다쳤냐 중상이냐 아니면 아주 크게 다쳤느냐 그거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겠죠. 이 합의금을
보통 합의금은 내가 들어오는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자한테 다 합의금을 주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사고를 냈을 때 그 사람의 치료비와 그 사람이 다친 뭐 차가 있으면 차도 다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위자료 아니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어떤 휴업손해 이런 걸 다 종합보험에서 해주죠. 휴업손해라든가 정신적인 위자료 이걸 우리는 합의금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합의금과 이 합의금은 다릅니다. 이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가 아닌 거는 민사기 때문에 내 종합보험에서 합의금을 다 해주지만 만약에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로 했을 때는 종합보험에서 주는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민사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거고 이 합의금은 내가 피해자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들고 가서 이렇게 내가 이제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정중하게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는 게 바로 돈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 바로 그 합의금이 운전자 보험에서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경미하게 다쳤어. 한 2, 3주밖에 치료도 타박상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6주 미만이기 때문에 경사 아주 작은 사고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횡단보도에 대해서 다친 그분에 대한 치료비나 아니면 또 합의금으로 일부 줬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12대 중과실에 횡단보도 사고가 들어가 있죠. 나중에 보니 집으로 법원 판결문이 날라왔습니다. 얼마? 벌금 300만 원 내라고 날라와 있죠. 그게 어디서 나간다? 운전자 보험에서 300만 원이 지급이 된다. 벌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달 수입이 2, 300만 원 되는 사람이 밖에서 운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나중에 날라온 벌금 300만 원이 과연 작은 돈일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아주 작은 사고의 예를 들었어도 운전자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이 된다. 벌금 같은 거는 내가 들어오는 자동차 보험에서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형사, 개인적으로 합의 봐야 되는 합의금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큰 사고를 냈을 때 내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현금을 그렇게 몇 천만 원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은 저렴하게 1, 2만 원에서 운전자 보험을 꼭 준비하셔라. 이거는 운전자 보험 1, 2만 원짜리 계약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나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이다 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요즘 계속 얘기 나오죠. 민식이법 계속 얘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게 12대 중과실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은 다 똑같으니까 민식이법은 통과하고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가입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반반 정도 되는데 자, 운전자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 안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교통사고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 비용 아니면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점 이게 바로 형사 합의금이라는 담보예요.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담보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요 세 가지 담보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예전에 가입했던 담보들이 이렇게 벌금 중에서도 이제 물건에 대한 대물에 대한 벌금은 없었어요, 담보가. 근데 이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벌금은 예전부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번에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도로교통법도 강화됐고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에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최소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벌금도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유지해오고는 벌금이 2천만 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벌금 대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500 있었지만 현재 똑같이 500만 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500만 원 정액이었다. 이제 실손으로 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보험은 옛날 게 좋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따라가는 것들은 내가 기존에 오래전에 가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바뀐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바로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입니다. 그죠? 자, 옛날에는 사망시켰을 때 3천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올라서 언제 5천까지 갔다 현재는 1억까지가 나옵니다. 1억인데 그럼 내가 사망시켜서 10사람 이제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사고를 냈는데 부대객에 사고가 났는데 뭐 3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다. 그러면 각각 1억씩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했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사망 보험금이 나가고 또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어서 뭐 1억까지는 사망 보험금이 안 나가도 된다. 한 5천만 원에 합의를 봤다 그러면 1억 한도 내에서 5천만 원씩 각각 나갑니다. 1억으로 합의 봤다 그러면 1억으로 합의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예전에 이렇게 정액으로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자하고 합의를 본 금액에서 보상이 나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합의금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보험사에 청구하면 선지급으로 먼저 줘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야 된다. 운전자 보험만큼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내 집을 4명이가 있던 아니면 내가 임차를 하고 있던 주택화재 보험 들어야 되고 밖에서 음식점을 하든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장 화재보험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도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됐든 가족생활 배상 책임이 됐든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은 영업 배상이 됐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들어야 되는 보험들 지금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 신체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자 관련해서 그리고 내 재산이 있는 분들은 또 재물에 대한 보험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험이라는 게 솔직히 장기간 납입을 하면서도 종이 한 장밖에 주지 않는 그런 상품인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필요한 보험을 보험답게 준비하자 하는 게 오늘의 강의 맥락이었고요. 그리고 큰 질병만큼은 좀 갱신과 비갱신. 아까 제가 보험료 비교해드렸잖아요. 20년 납입 백수하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갱신이 좋긴 하지만 진단비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적정 나이에 계신 분들은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하게 섞어서 보장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가셔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해서 지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프런웨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나 살기 좋아진 세상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마련을 해 놓으셔야겠죠. 그 대표적인 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내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꼭 필요한 보험 우리 가족들은 잘 가입이 돼 있나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갱신과 비갱신을 잘 조합해서 선택하는 방법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보험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생소한 보장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이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완치율도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신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신기하게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수술을 안 하고 표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입원을 안 하고 한 달치씩 이렇게 약을 받아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 정도 입원해서 입원이 아니죠. 그죠? 1시간 주사 치료로 할 수 있는 거 2가지예요. 약물 치료와 2가지 그 주사 치료가 2가지인데 자, 이거는 내가 표적 항암 치료가 이게 효과가 높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몸 안에 암 세포가 막 활성돼서 옆에 세포들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표적 인자가 있어야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암 수술이지만 암 수술로 안 됐을 때 어떤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표적 허가 치료제가 이게 새로 개발이 된 건데요.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암도 이제는 만성질환 같이 치료를 한다. 우리가 혈압약이나 당뇨약 먹듯이 한 달분씩 약을 받아와서 그 약을 먹으면서 내성이 되면 다른 또 약으로 바꿔가면서 만성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가 그래서 이제 뭐 몇 달 전에
A보험사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B보험사에서 또 이 담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손해율이 입증이 된 게 아니어서 지금은 이제 갱신으로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최초 1회안에 5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암 수술을 못하는 경우 우리가 계속 약을 먹고 주사 치료를 해야 될 때 일반암 진단비 3천, 5천 갖고는 이 치료법을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 준비할 때 이 정도 담보 하나는 탑재해서 같이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가성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까 보험료 산출할 때 한번 넣어봤습니다. 신기하네요. 여러분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는 것으로 이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 혹시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진단비가 있어도 뭐 1년에 한 1억 원이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대비를 이제 저렴하게 하시면은 5천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걸 내가 가진 진단비와 함께 준비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장 판막 수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준비하면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에서는 판막 수술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심장 관련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허혈성 심장질환에 해당되는 그 질병 코드만 해당이 되고요. 심장 판막술이나 뭐 부정맥, 빈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요즘 나와 있죠. 100일대 수술, 아니면 뭐 5대 기간 수술, 아니면 뭐 74대, 62대 이런 수술비 그 안에서는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허혈성 심장질환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수술 특약에서 보상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10대나 64대, 5대 기관 등 수술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수술비 보장을 가장 넓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만약에 한 오래전에 한 2008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뭐 3년 후면 보험 납입이 끝나는 거예요. 80세 만기라면 이분은 이걸 그대로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2008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거라면 이거는 정액형 실손이거든요. 아까 저희가 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사망했을 때 1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보상이 된다 했을 때 실제로 피해자하고 합의본 금액이 나간다고 했지만 2008년도에 가입한 건 정액형입니다. 만약에 5천만 원 가입했으면 5천만 원 정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3천만 원에 합의 봤어도 5천만 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그냥 기존 거 그냥 놔두고 새로 운전자 보험 10,000원짜리 하나 더 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뭐 보험료 이중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정리하고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추가로 하나 더 가입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릴 것 같아요. 좋은 솔루션 내려주셨어요. 최근에 운전자 보험은 실손 보상이지만 이 당시에 준비한 거는요. 정액 지급이라서 유리하니까 굳이 해지하지 마시고 또 추가로 한 10,000원 정도대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운전자 보험 없으신 분들은 이제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이에 좀 맞춰서 나온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보험은 정말 알면 알수록 잘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보험을 나에게 맞게 준비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고요. 뭐 진단비의 실비, 수술비의 각종 보장들 가입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연락 주셔서 전문가와 내게 맞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 와 있는지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 가장 큰 고민은요, 바로 가족력인데요. 친정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어머니께서는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어요. 반면에 시댁 식구들 역시 당뇨와 고혈압 등을 앓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의 건강이 너무 걱정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가족들의 보험을 가입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 가족 보험들도 모두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자, 50대 주부분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분의 사연은 민지용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요, 양가 모두 이런저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걱정이 되셔서 여기저기서 가입을 하셨는데 좀 뒤늦게 잘 가입한 건가 의문이 드신 것 같은데요. 이분 증권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분은 지금 보험을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을 좀 준비를 하셨고요. 예.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분의 보험만 좀 볼 텐데요. 가족분들은 보험이 더 많으세요. 남편분이나 그래요? 아드님이 2분 계신데 예, 둘 다 보험이 굉장히 많고요. 보험료도 가족분들 전체 다 합치면은 약 한 18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있으세요. 200만 원 가까이를 네, 내시고 맞습니다.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는 거는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원하는 점이지만 예. 건강에 대한 염려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줄어드는 건 또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중간에 또 리모델링을 한 2번 정도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이 있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소개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의 어떤 설계사분들을 통해서 보험을 좀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은데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A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예. 뭐 사망보험금 1억이고 종신보험 치고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 87,000원이니까요.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저렴한 이유가 있습니다. 35년 납이에요. 만기가 80세인데 80세 납입이 끝날 때 같이 만기가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약 20년 납으로 이제 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20년 납으로 단순히 계산을 해도 이 보험은 거의 한 15만 원 가까이 되는 보험이고 예. 또 나머지 밑에 있는 특약들을 보시면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험료보다 앞으로 내실 보험료라든지 오를 보험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또 CI 종신보험이잖아요. 예. 저희가 CI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실 당시에 들은 설명은 사망보험금도 되고 또 보장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환급까지 되고 연금 전환도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듣고 이제 가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35년 납 이렇게 연납을 길게 잡게 되면요. 예. 80세가 돼야지 거의 원금 회복이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장점인 그런 어떤 환급률 면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CI 종신보험 자체가 환급률이 굉장히 낮은 보험이에요.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서요. 거기에다가 또 갱신형 특약들이 오르겠죠. 계속해서 돈이. 예. 그렇다 보면 저 갱신형 특약들은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또 환급률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에 또 CI 종신보험이니까 당연히 보장 범위는 좁을 거예요. 일반 그냥 암에 대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암. 그냥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 이런 형태로 주기 때문에 보장도 되고 환급도 되고 저축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그런 형태의 보험을 가지고 속상하네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하신 보험은 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예. 보시면 주계약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74,000원 실제 실비보다 주계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건 역시도 또 30년 납이에요. 주계약은 30년을 내야 되고 실비는 80세 만기까지 또 끝까지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실비가 이 당시에는 100%짜리에 1억 원에 50만 원, 통원비 50만 원까지 보장하던 그런 보험들이 있었는데 보험사를 잘못 선택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실비는 3천만 원에 1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실비보다도 반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실비를 가지고 있다 보실 수가 있고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는 100%짜리가 있던 시기에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비는 80%짜리예요.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주 안 좋은 선택이죠. 이 당시엔 100%내 자기 부담금 5천 원만 내면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실비를 가입할 수 있었던 시기에 지금보다도 좋지 않은 80%짜리 실비를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2015년 예. 얼마 안 됐죠. 이때 또 이제 안보험이 또 좋은 게 나왔다, 저렴하다 이런 이제 광고를 보시고 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15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보험은 또다시 갱신 시점에 가서 그러겠네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보험을 가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신 보험은 이제 치매가 걱정되셨기 때문에 또 중간에 치매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매를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찾다가 이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치매보험은 아니에요. 예. 간병보험이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가성비가 좀 좋지 않아요.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 2등급, 1, 3등급, 1, 4등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등급은 현재 5등급까지 있고요. 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4등급을 받게 되면 2천만 원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는 17만 9천 원. 왜 이렇게 비싸냐면 예. 이거는 또 저축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여기에 위에 보시면 적립보험료 8만 5천 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립이 된 것이 예. 복리저축이라도 돼서 나중에 이자라도 많이 받게 되느냐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냥 넣는 거예요? 이 적립 금액은 나중에 약 90% 정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된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환급이 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보험은요. 그냥 한 7, 8만 원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에다가 적립보험료를 넣은 그런 보험이 돼버렸고 이 8만 5천 원을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복리저축이 되는 다른 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보장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분도 관심이 많고 또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리모델링도 2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속상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보험의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생명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의 목적은 저축이나 연금 혹은 사망보험금의 니즈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손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장, 그러니까 건강,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 때 보장을 넓고 크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입을 하신 거죠. 그러네요. 보장은 생명보험 쪽에다 가입을 하고 저축 기능은 손해보험에다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적립보험료를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을 거꾸로 가입했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한 분이 이렇게 보험이 잘못됐을 경우 대부분 가족들이 다 같이 잘못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을 약 180만 원 정도 가입하고 있지만 앞에 보신 대로 보험 연납이 30년 납, 35년 납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시는 보험료가 20년 납 기준으로 하면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내고 있지만 보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보험사를 거꾸로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보장은 좁고 그다음에 저축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분뿐이 아니라 남편분, 아드님까지도 모두 다 똑같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만 하더라도 20년 납 기준으로 계산하면 50만 원이 넘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이분이 가입한 거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이분이 있어요? 네, 시댁적으로는 그 아드님들의 건강이겠죠. 시댁적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걱정된다고 했는데 가족분들 보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뇌졸중만 아드님들 조금 가입돼 있고 지금 제대로 대부분 다 뇌출혈 아니면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으세요. 그다음에 급성심근경색 요까지만 가입이 돼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입돼 있는 가족분들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한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 이분들께서는 남편분은 6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 가입이 안 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제안을 주셨던 상담 제안을 주셨던 이 시청자님이나 아드님들은 아직 그나마 건강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특약까지 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특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특약을 굉장히 많이 원하셨고요.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런 특약이 있는지 알았다면 가입을 해야 되겠다. 내가 보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된 상담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요.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지금 앞에 보시는 대로 내 몸 온 전체 부위가 다 보장이 되고요.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해서 반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도 60이 되지 않으신 분, 만으로 60이 되지 않으신 분 중에 아직까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지 않다면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꼭 가입할 만한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분께 이제 추천해드린 특약은 손해보험의 무해지 종합보험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예. 암진단비, 그 다음에 암수술비, 암리범비 등등도 적당히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질병우유장애 특약,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다만 이분도 50이 넘으셨기 때문에 한 보험 안에 이만한 보장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해지 종합보험 2개로 나눠드렸고요. 아드님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두 아드님들 같은 경우는 한 보험 안에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할 수가 있었지만 이분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개로 나눠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실비는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실비를 잘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하고 이분도 특별히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좀 건강에 좀 염려증이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병원을 워낙 많이 다니셔서 이분은 방문 심사 후에 실비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선은 실비를 포함한 퍼펙트 통합종신은 잠깐 유지를 하고요. 그 외에 다른 보험들은 갱신형이거나 CI 보험이거나 혹은 적립보험료가 너무 과도하게 설정돼 있고 치매를 가입하고 싶은데 치매보험이 아니거나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무해지 종합보험과 실질적으로 요즘 제대로 나와 있는 치매보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드려서 지금 현재 보험료도 많이 낮췄지만 제가 해드린 것들은 다 20년 납이기 때문에 35년, 30년 이렇게 낼 가능성까지도 많이 줄여드렸고요. 아드님과 남편분은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고 이분은 사망보험금보다도 아드님들이 거의 다 장성했기 때문에 아드님들에게 사망보험, 이제 아드님들도 갓 결혼하신 아드님과 갓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드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을 하기에는 이분이나 남편분보다는 아드님들이 훨씬 더 저축을 하기에 용이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 중에서 일부는 보험료를 아끼는 데다가 사용을 했고 또 나머지는 아드님 쪽으로 해서 사망보험금과 저축을 제대로 병행해서 나중에 환급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나중에 본인이 연금이나 또는 일시불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까지 만들어 드렸고요. 이분들의 전체 보험료는 거의 실질적으로는 약 200만 원이 넘는 250만 원 가량이었고 현재 정확히 내시는 금액은 180만 원 조금 넘었는데 보험료도 많이 줄여드렸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크게 늘려드려서 굉장히 만족했던 그런 어떤 리모델링이 됐던 그런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보장을 잘 받고 싶어서 가입을 했지만 리모델링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보여서 질병후유장애를 비롯해서 유리한 보장 설계에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지인 통해서 보험을 묵혀놓고 방치해 놓으셨던 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